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예요. 다들 행복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초봄이 되면 묘목시장에는 먼저 색깔이 찾아옵니다. 아직 들판의 흙은 차갑고 바람 끝에는 겨울 기운이 조금 남아있는데도 가게 앞에는 탐스러운 과일 사진들이 줄지어 걸립니다. 알이 굵은 샤인머스켓, 붉게 익은 사과, 윤기가 도는 자두 사진을 보고 있으면 누구라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청주 외곽에서 작은 주말 농장을 가꾸는 김영수는 올해 80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날도 이른 아침부터 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옆에는 오래 알고 지낸 이웃 박철수가 함께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77이었지만 새 나무를 고를 때만큼은 아이처럼 눈이 밝아졌습니다. 박철수가 샤인머스켓 묘목 앞에서 말했습니다. 영수 형님, 이거 한 그루만 심어도 몇 년 뒤에는 명절 선물 같은 포도가 열리겠지요. 김영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진 속 포도송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자기 밭 한쪽에서 몇 해 동안 기대만 키우다가 결국 마음을 내려놓았던 나무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좋아 보였습니다. 이름도 좋고 사진도 좋고 열매 이야기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심어보니 어떤 나무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고 어떤 나무는 꽃은 피어도 열매가 시원치 않았습니다. 또 어떤 나무는 너무 잘 번져서 작은 밭의 질서를 흐트러뜨렸습니다. 김영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수야, 과일나무는 맛있는 과일만 보고 고르면 안 된다. 우리 밭에 맞는지, 우리가 돌볼 수 있는지 그걸 먼저 봐야 오래 간다. 오늘 이야기는 나무를 겁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나무든 알맞은 자리와 정성이 있으면 제 몫을 합니다. 다만 작은 정원이나 주말 농장에서는 유명한 나무가 반드시 좋은 선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과일나무는 처음 고를 때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은 김영수가 직접 겪고 이웃들과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심고 나서 생각보다 실망하기 쉬운 과일나무 5가지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꿈꾸는 샤인머스켓입니다. 묘목시장을 지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박철수의 눈에는 샤인머스켓 사진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논두렁과 밭둑이 천천히 지나가는데도 그는 계속 포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영수는 그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누구라도 그 연두빛 포도송이를 보면 내 밭에도 저런 송이가 주렁주렁 달리는 장면을 한 번쯤 그리게 됩니다. 샤인머스켓은 분명 매력적인 과일입니다. 알도 굵고 향도 좋고 껍질째 먹기 편합니다. 명절 선물 상자에 들어가도 어울릴 만큼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싼 묘목을 사와서 마당 한쪽이나 주말 농장 가장 좋은 자리에 심습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너무 빨리 커진다는 데 있습니다. 김영수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나무가 자라면 자연스럽게 마트에서 보던 포도처럼 열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해를 지나며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샤인머스켓은 그냥 햇빛과 물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부터 송이 모양을 잡고 열매 수를 줄이고 바람이 통하게 하고 햇빛이 고르게 닿도록 살펴야 했습니다. 때로는 포도알의 크기와 씨 없는 상태를 맞추기 위해 전문적인 처리도 필요했습니다. 주말 농장에서는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평일에는 밭에 가지 못하고 토요일에 가보면 이미 중요한 시기가 지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포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번 놓친 때는 다음 주에 다시 붙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진 속 송이는 선물처럼 보이지만 실제 밭의 송이는 알이 들쭉날쭉하고 맛도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철수가 아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심으면 안 되는 겁니까? 김영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심고 싶으면 심어도 된다. 다만 쉬운 과일나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다친다. 샤인머스켓은 공부하면서 오래 배워야 하는 나무다. 작은 밭에서는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나는 포도 한 그루를 즐기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전문 농가처럼 완성도 높은 송이를 만들고 싶은 것인지 말입니다. 유명한 과일일수록 기대도 크지만 그 기대를 받쳐줄 손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샤인머스켓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더 익숙해서 오히려 쉽게 생각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사과나무입니다. 샤인머스켓이 이름값 때문에 기대를 키우는 나무라면
사과나무는 익숙함 때문에 마음을 놓게 만드는 나무입니다. 한국 사람에게 사과는 너무 가까운 과일입니다. 아침 식탁에도 오르고 명절 선물에도 들어가고 장을 보러 가면 사계절 쉽게 만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흔한 과일이면 우리 밭에서도 한 그루쯤은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겠지요. 김영수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와서 직접 사과를 따는 모습을 상상하며 밭 가장 햇볕 좋은 자리에 어린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봄마다 새잎이 나오고 여름이면 가지가 무성해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도 기대만큼 열매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해에는 꽃이 적었고 어떤 해에는 잎은 무성한데 나무가 열매보다 가지 키우는 데만 힘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사과나무는 보기보다 섬세합니다. 가지를 그냥 두면 속이 빽빽해지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햇빛이 골고루 들어가지 않으면 꽃눈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나무 세력이 너무 강하면 잎과 가지는 잘 자라지만 정작 열매는 기다린 만큼 맺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장마 뒤에는 습기가 오래 머물지 않도록 아래쪽을 정리하고 나무 안쪽까지 바람이 지나가게 해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박철수가 어느 날 김영수의 사과나무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잎이 이렇게 많으면 잘 크는 것 아닙니까? 김영수는 잎 사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겉으로 푸르다고 다 잘 가는 것은 아니다. 과일나무는 열매로 대답해야 하는데 사과는 그 대답을 듣기까지 손이 많이 간다. 사과를 심고 싶다면 먼저 자리를 봐야 합니다. 햇빛이 충분한지, 바람이 통하는지, 가지를 정리할 시간이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시장에서 보는 반듯한 사과를 기대하면 실망이 큽니다. 내 밭의 사과는 조금 작고 모양이 달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천천히 키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과나무가 익숙함 속에 어려움을 숨기고 있다면 다음 나무는 추억 속에 쉬워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입안에 새콤한 맛부터 떠오르는 자두나무입니다. 자두나무는 이름만 들어도 여름 냄새가 납니다. 어릴 적 마당 한쪽이나 시골집 담장 근처에서 빨갛게 익은 자두를 따먹던 기억이 있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손에 묻은 과즙, 입안에 먼저 퍼지는 새콤함, 뒤늦게 따라오는 단맛까지 떠올리면 자두나무 한 그루쯤은 작은 밭에 심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철수도 묘목시장에서 자두나무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자두는 크고 탐스러웠습니다. 그는 나무 표차를 보며 김영수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이 정도로 열리면 손주들이 참 좋아하겠지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두는 추억만 보고 고르기 쉬운 나무입니다. 하지만 품종에 따라 성격이 꽤 다릅니다. 어떤 자두는 혼자서도 어느 정도 열리지만 어떤 자두는 곁에 맞는 수분수가 있어야 열매가 안정적으로 맺힙니다. 또 어떤 품종은 열매는 크고 맛이 좋아도 병충해에 약해서 주말에만 밭을 돌보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묘목을 살 때 이것을 잘 묻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묻습니다. 열매가 큽니까? 맛이 답니까? 몇 년이면 열립니까? 물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품종이 우리 지역 기후에 맞습니까? 수분수가 필요합니까? 초보자가 키우기에 무리가 없습니까? 병에 약한 편입니까? 김영수가 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과일 사진은 오늘만 예쁘지만 나무는 몇 년을 같이 살아야 한다. 사진만 보고 데려오면 나중에 밭에서 서로 서운해진다. 자두나무를 심고 싶다면 시장에 가기 전에 먼저 품종 이름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 밭의 햇빛, 바람, 흙 상태를 생각해야 합니다. 수분수가 필요하다면 한 그루만 심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자두는 쉬운 추억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고르지 않으면 긴 기다림 뒤에 열매보다 아쉬움이 먼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나무는 조금 다릅니다. 자두처럼 열매가 안 열려서 속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잘 자라서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나무입니다. 바로 산딸기입니다. 자두나무가 기다림을 길게 만드는 나무라면 산딸기는 반대로 너무 빨리 자기 자리를 넓히는 나무입니다. 처음 볼 때 산딸기는 참 사랑스럽습니다.
잎은 소박하고 빨갛게 익은 열매는 작지만 눈에 잘 들어옵니다. 산길이나 밭둑에서 우연히 만난 산딸기를 따먹던 기억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정겨운 나무입니다. 김영수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산딸기 한 포기를 밭 가장자리 가까이에 심었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작은 바구니를 들고 따먹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첫 해에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열매 몇 알이 빨갛게 익었고 그 모습만으로도 밭 한쪽이 조금 환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가 되자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 심은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새순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추줄 옆에도 보이고 통로 가까이에도 보이고 상추를 심어야 할 자리에도 조용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산딸기는 큰 소리 없이 움직이는 나무였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다가 어느 날 보면 이미 밭의 경계를 넘어와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건 나무가 아니라 밭 구경 다니는 손님 같습니다. 김영수도 웃었지만 속으로는 조금 난감했습니다. 산딸기는 약해서 문제가 되는 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력이 좋아서 작은 밭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뿌리로 번지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한가운데 심으면 나중에 정리하는 데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도 산딸기를 꼭 심고 싶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밭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 둑, 경계면처럼 번져도 관리하기 쉬운 곳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새순이 멀리 나오면 어릴 때 바로 정리해야 합니다. 산딸기는 버릴 나무가 아니라 자리를 잘 정해 주어야 하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산딸기가 너무 건강해서 사람을 바쁘게 만든다면 다음 나무는 조금 다른 이유로 마음을 멈추게 합니다. 잘 자라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품고 있던 기억과 오늘의 맛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보리수나무입니다. 보리수나무 이야기가 나오면 김영수의 표정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집 마당 한쪽에는 늘 보리수나무가 있었습니다. 빨갛게 익은 작은 열매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친구들과 나누어 먹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때는 조금 떫어도 맛있었고 조금 쉬어도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해 전 그 기억 하나만 믿고 보리수나무를 밭 한쪽에 심었습니다. 나무는 생각보다 잘 자랐습니다. 큰 병 없이 잎을 내고 가지를 뻗고 때가 되면 열매도 맺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열매를 따서 입에 넣은 날 김영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같은 보리수인데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 맛과는 달랐습니다. 새콤함보다 떫은 맛이 먼저 느껴졌고 한 움큼 따놓아도 집안 식탁에서 크게 반기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어떤 것은 다시 심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그냥 기억으로 두어도 괜찮아요. 김영수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보리수나무가 나쁜 나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작은 밭에서는 한 자리 한 자리가 소중했습니다. 그 자리에 가족이 자주 먹는 과일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관리가 쉬운 나무를 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추억만 믿고 심으면 나중에는 나무도 사람도 조금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나무를 고를 때는 몇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나무가 우리 지역의 겨울과 여름을 견딜 수 있는지, 우리 밭의 햇빛과 바람에 맞는지, 내가 돌볼 수 있는 만큼의 손길로 자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이 그 열매를 정말 좋아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유명한 나무, 비싼 나무, 사진이 예쁜 나무가 늘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작은 주말 농장에서는 오래 함께할 수 있는 나무가 가장 좋은 나무입니다. 결국 과일나무 선택은 욕심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내 밭의 크기와 내 생활의 리듬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이제 김영수는 묘목시장에 갈 때마다 먼저 묻습니다. 이 나무가 정말 우리 밭에서 편안할까? 그리고 그 질문이 끝나면 비로소 지갑보다 마음이 먼저 조용해집니다. 그렇게 마음이 조용해진 뒤 김영수는 집으로 돌아와 작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오래된 흙 자국이 묻은 수첩에는 그동안 심었던 나무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샤인머스켓, 사과나무, 자두나무, 산딸기, 보리수나무. 이름만 보면 모두 좋은 나무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나무는 없었습니다. 다만 김영수의 작은 밭과 그의 생활 리듬에는 조금 버거운 나무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샤인머스켓은 유명한 과일일수록 기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과나무는 너무 익숙한 나무라도 제대로 키우려면 생각보다 많은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두나무는 묘목을 살 때 열매 사진보다 품종, 수분수, 지역 적응성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산딸기는 건강한 나무도 자리를 잘못 잡으면 작은 밭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보리수나무는 모든 추억을 오늘의 밭에 그대로 옮겨 심을 필요는 없다는 조용한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김영수는 창밖의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기울자 과일나무 그림자가 흙 위에 길게 누웠습니다. 예전에는 빈자리가 보이면 무엇이든 더 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많이 심는 것보다 오래 볼 수 있는 나무를 고르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난 나무보다 내 밭에 편안한 나무, 비싼 나무보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돌볼 수 있는 나무가 더 오래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밭에도 그런 나무가 있을 것입니다. 심고 나서 참 잘했다 싶은 나무도 있고 조금 서둘렀구나 싶은 나무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주말 농장은 매번 정답만 찾는 곳이 아니라 계절마다 조금씩 배워가는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심고 나서 기뻤던 과일나무나 생각보다 아쉬웠던 과일나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한마디가 묘목을 고르기 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밭의 크기와 내 손의 힘을 생각하며 천천히 오래갈 나무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우리 생활에 맞는 정원과 주말 농장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